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현관문이 조용히 열립니다. 찬바람이 복도에서 밀려 들어오고 오래된 아파트 복도 특유의 김치 냄새가 섞여 들어옵니다. 혜정은 양손에 반찬이 든 가방과 시장에서 산 채소 봉투를 들고 있습니다. 손목이 저릿하고 무게가 느껴지지만 얼굴에는 익숙한 미소가 떠 있습니다. 딸의 집을 향해 걸을 때마다 설렘과 걱정이 함께 찾아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거실 가득한 식탁 위 배달 일회용 용기와 설거지 더미가 눈에 들어옵니다. 젖은 수세미 냄새와 비눗물 자국이 싱크대 가장자리에 남아 있습니다. 바닥에는 택배 박스가 쌓여 있고 포장재가 흘러나와 있습니다. 창문은 닫혀 있고 실내는 따뜻하지만 답답한 공기가 감돕니다. 혜정은 잠시 숨을 들이쉬고 조용히 신발을 벗습니다. 거실 소파에는 미진이 파자마 차림으로 앉아 있습니다. 머리는 대충 묶여 있고 손에는 휴대전화가 쥐어져 있습니다. 눈가는 피곤해 보이고 몸은 작은 이불을 덮고 있습니다. 미진은 엄마를 보자마자 반가운 표정을 지으려 하지만 곧 미안한 표정으로 바뀝니다. 조금 어색한 미소가 입가에 걸립니다. 엄마 왔어? 혜정은 손에 쥔 장바구니를 식탁 옆에 내려놓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약간 굳어 있고 손등에 굵은 핏줄이 도드라져 있습니다. 잠시 숨을 고른 뒤 주방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싱크대 아래에서 세제를 꺼내며 주변을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거실벽 시계는 오전 11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주말인데도 집안은 고요합니다. 주방에서 라면 냄새가 희미하게 남아 있습니다. 싱크대 안에는 그릇과 냄비가 어지럽게 쌓여 있습니다. 방문이 살짝 열리고 준호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셔츠 소매를 걷어붙이고 휴대폰을 쥔 채 얼굴을 찡그립니다. 예의는 갖추었지만 냉담한 기운이 스칩니다. 오셨네요. 목소리는 공손하지만 표정에는 피곤함과 불만이 배어 있습니다. 준호는 주방을 지나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습니다. 문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느껴집니다. 혜정은 조용히 장바구니에서 쌀, 김치, 과일을 꺼내 정리합니다. 냉장고 문을 열면 속에는 캔 음료와 배달기름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냉장고 안의 빈칸이 넓어 보입니다. 그 빈칸을 천천히 채우며 혜정의 손이 조용히 움직입니다. 거실 바닥에서 먼지가 발끝에 스칩니다. 혜정은 시선만 살짝 내리며 다시 주방으로 눈을 돌립니다. 무심한 듯하지만 속에서는 마음이 조금 무겁게 내려앉습니다. 딸이 준비가 안 된 어른처럼 느껴지는 순간입니다. 미진아, 몸은 좀 어때? 괜찮아. 그냥 요즘 피곤해. 짧은 대화가 머뭇거리며 흘러갑니다. 혜정은 가스레인지 앞에 서서 냄비를 꺼내 물을 붓습니다. 미진은 다시 휴대폰을 들고 화면을 스크롤합니다. 화면 속 밝은 영상 소리가 집안에 가볍게 울립니다. 그 소리는 어딘가 이 집 현실과 맞지 않는 밝음입니다. 혜정은 조용히 수세미를 들고 싱크대를 치웁니다. 조용한 물 흐르는 소리, 접시 부딪히는 소리가 귓가에 맴돕니다. 손끝이 시큰거리고 허리가 조금 굽혀집니다. 그러나 멈추지 않고 천천히 일을 이어갑니다. 잠시 뒤 현관에서 바람이 스치고 문틈이 흔들립니다. 바깥 세상과 이 집 사이에 얇은 경계가 느껴집니다. 혜정은 고개를 들어 거실을 바라봅니다. 조용하고 멈춘 듯한 공간, 낮지만 무거운 공기. 딸은 어른이 되었지만 아직 세상에 서투릅니다. 엄마는 곁에 있지만 이미 마음속 어딘가가 쓸쓸하게 일렁입니다. 이 집의 낮은 조명 아래 평범한 주말처럼 보이지만 서서히 균열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무언가가 천천히 멀어지는 기척.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둘 사이에 얇은 틈이 생겨가고 있습니다. 아침 햇빛이 창문 틈으로 스며듭니다. 식탁 위에는 남편이 먹고 간 밥그릇이 그대로 놓여 있고 차가운 밥알이 바닥에 붙어 있습니다. 혜정은 핸드폰 진동을 느끼고 천천히 화면을 확인합니다. 미진의 이름이 떠 있고 메시지에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습니다. 엄마, 오늘도 좀 와줄 수 있어? 혜정은 속으로 깊은 숨을 들이쉬며 코끝을 손가락으로 눌러봅니다. 스케줄표 한쪽에 원래 적혀 있던 동호회 약속 시간이 눈에 들어옵니다. 오랜만에 친구들과 만나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혜정의 손가락은 조용히 약속 옆에 작은 동그라미를 그립니다. 그 동그라미는 취소의 표시였습니다. 주방 싱크대에 있는 찬물로 손을 씻고 옷을 갈아입습니다. 도톰한 카디건을 걸치고 장바구니를 준비합니다. 남편은 안방에서 TV 소리가 들리며 기침을 합니다. 혜정은 방문을 살짝 열어놔 다녀올게요라고 조용히 말합니다. 남편은 대답 대신 채널을 돌리는 리모컨 소리를 냅니다. 밖으로 나오는 길, 엘리베이터 안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눈가에 얇은 주름이 더 선명해진 듯 보입니다. 손에 든 장바구니가 묵직하게 느껴지지만 두 손은 자연스럽게 힘이 들어갑니다. 현관을 나서며 바람이 목덜미를 스칩니다. 느껴지는 찬 기운에 몸이 움찔하지만 발걸음은 멈추지 않습니다. 아파트 단지 정문 근처에서 동네 어머니들이 모여 담소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중 한 사람이 혜정을 보고 반갑게 손을 흔듭니다. 딸 집 또 가? 새댁이 요즘 손이 참 편하다던데? 다른 이들은 입가에 미묘한 미소를 띠고 눈빛을 교환합니다. 혜정은 웃음 지으려 했지만 입술이 잠시 굳습니다. 말 대신 고개를 살짝 숙이고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등 뒤로 들려오는 속삭임이 마음에 살짝 걸립니다. 그러나 생각을 털어내고 버스 정류장으로 향합니다. 버스 안창 밖으로 지나가는 가게들, 시장 골목, 유모차를 미는 엄마들이 스쳐갑니다. 혜정은 장바구니 끈을 꼭 쥐고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버스가 흔들리자 허리가 약간 굽어지고 손등에 힘줄이 도드라집니다. 창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오늘따라 낯설어 보입니다. 도착한 딸의 아파트 앞 계단을 오르며 숨이 조금씩 가빠집니다. 현관문은 미진이 급히 열고 지친 얼굴이 보입니다. 집안에는 다시 배달 용기와 옷더미가 보입니다. 미진은 의자를 끌어다 놓고 앉으며 혜정을 바라봅니다. 미진 엄마 없으면 나 진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혜정은 장바구니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습니다. 손끝이 시리고 어깨가 묵직하지만 표정은 차분합니다. 부엌으로 향하며 냉장고 문을 열어 속을 확인합니다. 비어있는 칸이 눈에 들어오자 다시 장 보러 가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싱크대 앞에 선 채 손목을 굽혀 물을 틀고 쌓인 접시를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따뜻한 물이 흐르지만 마음은 가벼워지지 않습니다. 주방 창가로 비치는 빛이 허공에 먼지를 띄웁니다. 그 작은 먼지들이 희미하게 반짝이며 내려앉습니다. 혜정은 조용히 손을 움직이고 집안 공기가 묵직하게 가라앉습니다. 점점 깊어지는 정적 속에서 새벽부터 시작된 하루가 조용히 이어집니다. 엄마의 손이 다시 딸의 하루를 떠받치기 시작합니다. 아침 햇살이 부엌 창문으로 부드럽게 들어옵니다. 전날 정리했던 딸 집 싱크대가 다시 어질러져 있습니다. 혜정은 자신의 집 거실에서 커피잔을 손에 쥐고 있습니다. 잔 표면의 온기가 손바닥에 스며들지만 마음은 편치 않습니다. 꼭 끊어지지 않은 실처럼 딸 생각이 계속 따라붙습니다. 핸드폰 화면 알림창엔 미진의 메시지가 여러 개 떠 있습니다. 오늘 저녁은 뭐 해 먹지? 아기 기저귀 떨어졌어. 엄마 잠깐만 들리면 안 돼?
짧은 문장 속에 기대와 불안이 섞여 있습니다. 혜정은 잠시 핸드폰을 내려두고 눈을 감습니다. 침대 위엔 아침에 챙겨둔 외출복이 가지런히 놓여 있습니다. 오늘은 은행에 들러볼 계획이었습니다. 딸이 필요하다고 했던 대출 조건을 문의해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남편은 거실에서 신문을 넘기다가 시큰둥하게 시선을 돌립니다. 혜정은 조용히 외투를 챙겨 나섭니다. 은행 내부는 조용한 클래식 음악이 흐르고 있습니다.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는 동안 노트북을 들고 상담하는 청년들을 봅니다. 그들 옆에 나란히 앉아 있는 자신이 어색하게 느껴집니다. 순번이 오고 직원은 밝게 인사하며 서류를 확인합니다. 사위분명의 서류는 없으세요? 라는 말이 책상 위에 가볍게 떨어집니다. 혜정의 손이 서류를 움켜쥔 채 잠시 멈춥니다. 아, 그게 하고 머뭇거리지만 더 이상의 설명이 쉽지 않습니다. 왜 내가 다 챙기고 있지? 가슴속에서 작은 질문이 톡하고 튀어오릅니다. 하지만 곧 삼켜버립니다. 은행 로비를 나서자 찬 바람이 얼굴을 스칩니다. 바로 그때 동네 지인이 반갑게 다가옵니다. 어머 혜정 씨, 또 딸일 보러 오셨어요? 그 말 뒤로 이어진 희미한 미소와 시선이 불편하게 느껴집니다. 섞인 호기심과 은근한 비웃음이 공기 사이에 흘러갑니다. 혜정은 애써 웃으며 인사를 건네고 고개를 숙인 채 걸어갑니다. 시장 방향으로 발걸음을 옮기며 장바구니 손잡이를 꽉 쥐어봅니다. 손목에 가벼운 통증이 전해지고 어깨가 무겁게 처집니다. 생선을 고르고 채소를 담으며 마음이 조용히 가라앉습니다. 누군가의 생계를 돕는 듯이 자신이 또 하루를 짊어집니다. 집에 돌아와 문을 열면 남편이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습니다. 그의 표정은 아무 말 없이 혜정을 스치고 지나갑니다. 예전엔 따뜻했던 시선이 요즘은 무심함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신발을 벗으며 마음이 살짝 흔들립니다. 온기가 아닌 공기가 스며드는 느낌입니다. 막 식탁 위에 장을 올려두려는 찰나 옆집 아주머니가 문을 두드립니다. 딸이 아직도 적응이 힘든가 봐요. 조용히 던진 말이 속을 깊게 찌릅니다. 상냥한 말투인데도 그 안에 담긴 의미가 선명합니다. 혜정은 억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입니다. 부엌에 혼자 서 있던 그 순간 마음이 내려앉습니다. 오늘도 반찬을 만들고 물걸레를 붙잡고 바닥을 닦을 자신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동시에 문득 스치는 생각. 내가 이 아이를 이렇게 만든 걸까? 천천히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들이쉬어 봅니다. 손등 위로 햇빛이 스며듭니다. 하지만 그 따스함과 달리 가슴속은 얼음처럼 굳어 있습니다. 조용한 집안에서 작은 한숨이 천천히 흘러나옵니다. 그 사이 딸의 메시지는 다시 울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화면을 내려다보는 혜정의 눈빛이 조금씩 흔들리고 있습니다. 일요일 오전 겨울 햇살이 흐리고 차갑습니다. 혜정은 따뜻하게 데운 보온 가방을 들고 딸 집 현관 앞에 섭니다. 손가락 관절이 굽어 있고 장바구니 무게가 손목을 누르고 있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들려오는 목소리들에 발걸음이 잠시 멈춥니다. 거실에 낯선 신발들이 놓여 있고 밝은 코트들이 소파에 걸려 있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도란도란 앉아 차를 마시고 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다과가 가지런히 놓여 있고 과일과 케이크가 보입니다. 미지는 화장기 옅은 얼굴로 앉아 있으며 손가락을 계속 만지고 있습니다. 입술이 마르고 눈동자가 불안하게 흔들립니다. 준호의 어머니는 반듯한 코트를 입고 고개를 곧게 세우고 있습니다. 혜정이 들어오자 모두가 잠시 조용해집니다. 공기가 가볍게 굳고 미지는 어색하게 몸을 일으킵니다. 엄마 왔어?
목소리는 작고 힘이 없습니다. 준호 아버지는 반가운 미소를 지어 보이나 억지스러움이 스칩니다. 혜정은 미소를 띠고 인사를 건넵니다. 그러나 시선 몇 개가 천천히 그녀를 스캔합니다. 놓인 반찬을 바라보는 눈, 손에 든 장바구니를 보는 눈. 은근한 호기심과 경계가 교차합니다. 보이지 않게 공기가 흔들립니다. 준호 어머니는 미진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을 꺼냅니다. 혼자서 가정 관리가 아직 익숙치 않지. 톤은 부드럽지만 내용은 무게를 담고 있습니다. 미진은 고개를 숙이고 손끝을 꼼지락거립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누르고 있습니다. 혜정은 주방으로 향하며 반찬을 정리합니다. 싱크대에 놓인 설거지 몇 개가 시야에 들어옵니다. 접시를 씻고 싶지만 시선이 자신에게 모여 있다는 걸 느낍니다. 손목이 굳고 팔뚝에 힘이 들어갑니다. 가벼운 숨소리가 입가에서 멈춥니다. 거실에서는 조용한 대화가 이어집니다. 신호는 다 그런 거야. 그래도 살림은 차차 배워가야지. 요즘 젊은 사람들은 부모님이 너무 챙겨줘서. 혜정의 귀에 파도처럼 단어들이 밀려옵니다. 말끝이 공기 속에서 서늘하게 흩어집니다. 준호는 테이블 모서리를 만지며 시선을 피합니다. 미지는 입술을 깨물고 무릎 위 손을 맞잡습니다. 혜정은 조용히 반찬통을 정리하며 마음을 다잡습니다. 손놀림이 조금 느려지고 어깨가 더 깊게 내려갑니다. 그 순간 장바구니 비닐이 가볍게 흔들립니다. 준호는 갑자기 입술을 꾹 누르고 조용히 혜정을 바라봅니다. 장모님, 혹시 너무 자주 오시는 건 조금. 말의 끝이 흐려지지만 의미는 선명합니다. 방 안이 다시 조용히 가라앉습니다. 미진의 고개가 더 깊게 내려갑니다. 혜정의 눈이 잠시 흔들리지만 곧 차분히 정리합니다. 접시 정리하던 손을 멈추고 천천히 수건을 내려놓습니다. 등이 조금 굳어지고 허리가 더 곧게 서 있습니다. 말없이 가방을 닫고 고개를 숙여 인사합니다. 따뜻한 반찬 냄새와 함께 묵직한 침묵이 남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순간 차가운 복도 공기가 스며옵니다. 손가락이 떨리고 장바구니 끈이 손등을 눌러옵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손끝이 약간 힘없이 눌립니다. 귀 안에 남는 소리는 웃음도 말도 아닌 작은 공허감과 한숨입니다. 문틈으로 나온 따뜻한 공기와 복도에 찬 공기가 뒤섞입니다. 그 사이 어딘가에서 혜정의 발걸음이 조용히 멀어져 갑니다. 겨울바람이 유리창을 두드리듯 흔들어댑니다. 혜정은 식탁에 앉아 조용히 김이 나는 차를 두 손으로 감싸쥐고 있습니다. 컵 아래 코스터가 축축해지고 테이블 위에 잔물방울이 맺힙니다. 벽시계의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립니다. 핸드폰 화면은 조용히 검은 빛을 유지한 채 놓여 있습니다. 그날은 혜정의 생일이었습니다. 남편은 평소처럼 신문을 들었고 특별한 말은 없었습니다. 밥상 차리는 소리만 주방에서 잔잔하게 들렸습니다. 수십 년을 이렇게 맞이한 생일이지만 올해는 이상하게 더 쓸쓸했습니다. 식탁 반대편 의자 위엔 유통기한 스티커가 붙은 조각 케이크가 놓여 있었습니다. 작은 초 하나가 나란히 놓여 있지만 불을 붙일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선물 포장 리본을 풀지도 않은 작은 쇼핑백이 옆에 있습니다. 미진이 연락할 거라는 생각이 아침부터 혜정의 마음 한 귀퉁이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시간, 2시간이 지납니다. 핸드폰이 조용하고 알림도 오지 않습니다. 메신저 창을 열어보면 어제 대화가 마지막입니다. 문자 한 줄, 전화 한 통도 오지 않았습니다. 가슴속 어딘가가 천천히 움츠러드는 느낌이 듭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옆집 아주머니가 귤 한 봉지를 건네며
미소를 띱니다. 오늘 생일이시라면서요. 축하해요. 따뜻한 말인데 혜정의 입가에는 억지로 올린 미소만 번집니다. 문이 닫히고 복도 소리가 차단되자 집안은 다시 고요합니다. 점심시간 무렵 핸드폰이 진동합니다. 순간 심장이 빠르게 뜁니다. 하지만 화면엔 시댁 모임 단톡방 알림이 떠 있습니다. 오늘 점심 메뉴 공유합니다. 사진이 올라와 있습니다. 사진 속 숟가락 반짝임이 눈을 찌릅니다. 미지는 여전히 연락하지 않고 있습니다. 혜정은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가 천천히 뱉습니다. 핸드폰을 화면 뒤집어 놓고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대어 앉습니다. 차는 이미 미지근하게 식어 있습니다. 컵을 내려놓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립니다. 남편이 방에서 나와 혜정을 흘깃봅니다. 딸은 안 오냐? 말투엔 아무 감정도 담겨 있지 않습니다. 혜정은 대답하지 않고 고개만 천천히 숙입니다. 남편은 다시 돌아서 방으로 들어갑니다. 오후가 깊어질수록 방 안엔 어둠이 서서히 번져갑니다. 형광등을 켜려다 다시 손을 내립니다. 조용한 어둠이 오히려 마음을 덮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주방에서 가스레인지 불이 켜지고 작은 냄비 위에 물이 끓기 시작합니다. 라면 한 봉지를 뜯어 넣습니다. 물이 끓는 소리, 김이 피어오르며 공기를 데웁니다. 딸을 위해 수없이 끓였던 라면입니다. 이제는 혼자 먹는 라면이었습니다. 숟가락이 국물에 잠겨 들리는 작은 소리만이 텅 빈 집에 울립니다. 그 순간 핸드폰이 다시 진동합니다. 혜정은 젓가락을 내려놓고 핸드폰을 집어듭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광고 메시지입니다. 손끝이 잠시 떨리고 숨이 가늘게 멈춥니다. 문득 자신이 얼마나 기다렸는지가 선명하게 느껴집니다. 천천히 눈을 감고 식탁 위에 케이크를 바라봅니다. 촛불 없는 케이크, 침묵 속에서 미지근해진 국물, 벽식의 초침만이 일정하게, 무심하게 움직입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소리로 마음 한 곳이 천천히 무너지는 기척이 납니다. 새벽빛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며 방 안을 은은하게 밝힙니다. 혜정은 눈을 감은 채 조용히 누워 있습니다. 밤새 잠이 깊지 않았는지 이불 위에는 접힌 자국이 어지럽게 나 있습니다. 핸드폰이 머리맡에 있지만 화면을 볼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손가락이 베개 위에서 천천히 떨립니다. 부엌에서 남편이 컵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혜정은 조용히 일어나 머리를 매만지고 부엌으로 갑니다. 남편은 물을 마시며 짧게 말합니다. 딸한테 전화해봐. 그 말은 걱정이 아닌 단순한 의무처럼 들립니다. 혜정은 대답 대신 작은 숨을 삼킵니다. 식탁 끝에 놓인 핸드폰을 바라보지만 손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릇을 정리하며 조용하게 물을 붓습니다. 수돗물 소리가 선명하게 들리고 공기가 차갑게 고여 있습니다. 그 사소한 소리조차 마음을 흔듭니다. 시간이 지나고 혜정은 외투를 챙겨 나섭니다. 집 밖 공기는 차갑고 숨을 들이쉬면 목이 살짝 아립니다. 버스 정류장 근처 카페 앞을 지나며 창문 속 사람들을 봅니다. 커피잔을 들고 웃는 젊은 엄마들, 유모차 옆에서 대화하는 사람들. 혜정은 잠시 멈춰 바라보다 다시 걸음을 옮깁니다. 시장 골목에 들어서자 생선 비린내와 김이 피어오르는 냄새가 섞여 있습니다. 장바구니를 든 손목이 천천히 내려가며 무게가 느껴집니다. 가게 주인은 익숙하게 인사합니다. 또 딸 집 가시나 봐요? 가벼운 물음이지만 눈을 맞추기 어렵습니다. 혜정은 대답 대신 고개를 숙여 고등어 2마리를 담습니다. 물건을 담을수록 마음 한쪽이 더 무거워집니다. 바람에 광고지가 나부끼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서둘러 움직입니다. 그 사이
혜정의 걸음만 느리게 이어집니다. 장바구니 끈이 손등에 깊게 자국을 남깁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아파트 입구 정원에서 멈춰섭니다. 벤치에 잠시 앉아 숨을 고릅니다. 낙엽이 바람에 굴러가며 작은 소리를 냅니다. 핸드폰을 꺼내 화면을 켜보지만 여전히 연락은 없습니다. 어제와 같은 고요함, 오늘도 이어지는 침묵입니다. 집 문을 열자 따뜻한 공기가 음소거된 듯 느껴집니다. 장바구니를 조용히 내려놓고 외투를 벗습니다. 다시 핸드폰을 바라보다 천천히 뒤집어 놓습니다. 누구의 메시지도 없다는 사실이 더 또렷해질까 두렵습니다. 그 작은 두려움이 마음에 깊이 내려앉습니다. 해가 기울며 거실 창문에 노을빛이 비칩니다. 주방에서 물 끓는 소리만 울립니다. 라디오도 TV도 켜지 않은 방 안에서 혜정의 어깨만 천천히, 아주 천천히 내려갑니다. 조용한 숨이 가라앉고 집안 공기가 더 무겁게 고요해집니다. 그리고 테이블 위 핸드폰이 미동도 없이 잠들어 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혜정의 마음도 조금씩 굳어갑니다. 딸에게 닿지 않는 번호처럼 멀어지는 하루가 다시 저물어갑니다. 늦은 오후 바람이 유난히 매섭게 불어옵니다. 혜정은 따뜻한 조끼를 입고 천천히 길을 걷고 있습니다. 동네 공원 벤치에 앉아 허공을 바라보며 조용히 손을 비빕니다. 핸드폰은 주머니 속 깊이 들어가 있고 꺼낼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가슴 한쪽에 묵직한 답답함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진동합니다. 처음엔 스팸일 거라고 생각하고 무시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진동이 계속되고 떨림이 손끝까지 전달됩니다. 혜정은 조심스레 화면을 확인합니다. 발신자 준호. 순간 심장이 2번 크게 뛰고 멈칫합니다. 불안이 스며들고 손가락이 잠시 굳습니다. 통화를 받자 준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릅니다. 흐트러진 숨결, 급한 말투. 어머니, 미진이 병원에 왔어요. 공기가 순간 멈춘 듯합니다. 귀가 멍해지고 발끝에서부터 찬 기운이 올라옵니다. 혜정은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길가를 서둘러 걸으며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합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가는 길이 끝없이 길게 느껴집니다. 병원 복도는 희미한 형광등 불빛 아래 차갑고 길게 펼쳐져 있습니다. 혜정의 발걸음이 분주히 이어지고 숨이 거칠게 들립니다. 준호는 아이를 안고 서 있으며 눈빛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옷깃이 구겨져 있고 얼굴엔 다급함과 후회가 섞여 있습니다. 그의 표정은 말하지 않아도 상황의 무게를 전합니다. 과호흡이 심해서. 준호의 말이 끊깁니다. 그 순간 혜정의 다리가 잠시 흔들립니다. 손이 떨려 핸드백 끈을 꽉 잡습니다. 눈앞에서 순간적으로 세상이 흐려지는 듯합니다. 미지는 병실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얼굴이 창백하고 눈가에는 말라붙은 눈물 자국이 남아 있습니다. 산소 튜브가 코에 연결되어 있고 손등에는 링거가 꽂혀 있습니다. 서늘한 병실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습니다. 혜정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숨을 삼킵니다. 한 걸음 가까이 다가가지만 선뜻 손이 뻗어지지 않습니다. 마음이 먼저 무너져 내리고 발끝에 힘이 풀립니다. 이 작은 몸이 이토록 힘겨웠다는 사실이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혜정은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며 숨을 고릅니다. 그러나 눈가가 차오르는 물기로 흔들립니다. 간호사가 들어와 상태를 간단히 설명합니다. 스트레스가 크게 누적되신 것 같아요. 간호사의 목소린 차분하지만 그 뜻은 명확합니다. 그동안 쌓인 감정과 무게가 한순간 터져나온 것입니다. 혜정은 시선을 떨구며 숨소리를 조절합니다. 조용히 다가가 미진의 손등 위에 손을 올립니다. 따뜻하지 않은 온도,
가느다란 손목. 그 작은 온기가 혜정의 가슴을 파고듭니다. 침묵 속에서 혜정의 눈물이 한 줄 천천히 흐릅니다. 미진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립니다. 서서히 눈을 뜬 미진이 엄마를 바라봅니다. 입술이 말라있고 숨은 여전히 가빠 보입니다. 그러나 그 시선 속엔 미안함과 안도, 두려움이 뒤섞여 있습니다. 말은 나오지 않지만 마음이 먼저 흔들립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병실 공기 속에서 천천히 맞닿습니다. 혜정은 미진의 손을 조심히 감쌉니다. 작게 떨리는 손가락이 서로 맞물립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그 손끝이 말하고 있습니다. 참아왔던 마음이 조용히 터져 나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멀어졌던 거리가 한 걸음 가까워집니다. 밝은 겨울 햇살이 병원 로비 유리창을 부드럽게 감쌉니다. 며칠이 지났고 미진은 퇴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얼굴에 조금씩 생기가 돌아왔고 손등에 주사 자국만 옅게 남아 있습니다. 준호는 조용히 아기를 안고 손가방을 챙기고 있습니다. 혜정은 퇴원 서류를 확인하며 안내 문구를 다시 한번 읽습니다. 복도 창가에 서 있던 미진이 천천히 말을 꺼냅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약하지만 이전보다 단단합니다. 엄마 나 이제 혼자 해볼게. 짧은 말 속에 결심과 두려움이 동시에 담겨 있습니다. 혜정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창 밖으로 세상이 빠르게 지나갑니다. 겨울 나무가지엔 햇빛이 내려앉고 지나가는 사람들은 분주합니다. 혜정은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손을 모읍니다. 생각이 많아지지만 이번엔 마음이 들뜨지 않습니다. 기대와 두려움이 조용히 뒤섞여 있습니다. 며칠 뒤 미진은 스스로 장을 보기 위해 대형마트에 갔습니다. 카트 손잡이를 꽉 잡으며 목록을 확인합니다. 아기 기저귀, 닭가슴살, 야채, 세제. 고개를 들어 주변을 둘러보니 다른 젊은 엄마들도 분주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미진은 주머니 속 카드를 꼭 쥐고 천천히 걸음을 내딛습니다. 혜정은 집에서 조용히 국을 끓이고 있습니다. 칼끝이 도마에 닿을 때마다 규칙적인 소리가 울립니다. 오랜 습관처럼 재료를 다듬지만 손놀림이 오늘은 조금 느립니다. 딸이 스스로 해보겠다고 말한 순간이 계속 떠오릅니다. 빈 부엌이 오늘따라 낯설고 넓게 느껴집니다. 저녁 무렵 미진이 직접 만든 음식을 들고 찾아옵니다. 아직 서툴고 양념도 어딘가 부족하지만 따뜻한 냄새가 배어 있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반찬들 사이로 따뜻한 김이 모락모락 올라옵니다. 준호는 어색하게 물컵을 놓고 자리 정돈을 돕습니다. 혜정은 천천히 걸어와 의자에 앉습니다. 엄마 오늘은 내가 해봤어. 눈빛엔 긴장과 작은 자부심이 섞여 있습니다. 혜정은 수저를 들고 한 입 떠봅니다. 익숙한 맛은 아니지만 마음이 조용히 일렁입니다. 어딘가 어설프지만 분명 사랑이 담긴 맛입니다. 식사가 끝나고 거실 테이블에 따뜻한 차가 놓입니다. 창밖엔 초겨울 대표하는 노을빛이 번지고 있습니다. 준호는 아이 옆에서 장난감을 정리하며 조용히 미소 짓습니다. 혜정은 천천히 손을 포개며 따뜻한 차향을 들이마십니다. 심장이 느릿하게 안정되는 기분입니다. 밖에선 저녁 종소리가 은은하게 울립니다. 창가 레이스 커튼이 부드럽게 흔들립니다. 오랜만에 느껴지는 단순하고 포근한 분위기 속에서 혜정은 마음속 작은 결심을 세웁니다. 이제 지켜보는 연습을 해야겠다. 미진은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며 뒷모습을 보입니다. 그 어깨가 예전보다 조금 더 단단해 보입니다. 물 흐르는 소리, 아기 웃음소리, 낮은 대화 속삭임. 평범하지만 귀한 소리가 집안을 채웁니다. 그 소리를 들으며 혜정의 입가에 천천히 미소가 번집니다.
이제 모든 걸 대신하지 않는 사랑, 그리고 너무 늦지 않게 배운 마음의 거리. 식탁 위 따뜻한 그릇처럼 서로의 자리에서 천천히 익어가는 온기가 작은 빛이 되어 퍼져갑니다. 그렇게 아주 조용히 오늘은 어제가 아니고 내일은 더 나아질 것 같은 저녁이 찾아옵니다.